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유병률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하게 혈당 수치를 조사해본 결과 당뇨병 환자 수가 14.8%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미 당초에 알려진 것보다 4% 이상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한창 사회활동을 해야 할 젊은 층에서 당뇨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당뇨병, 이젠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법에 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 또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최수봉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그냥 넘긴다, 굉장히 많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당뇨병이 도대체 어떤 병이길래 이렇게 쉽게 간과할 수가 있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그렇죠.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그렇죠. 당뇨병이 이제 혈당이 조절 안 되는 병인데 이게 당뇨 환자가 정말 원인을 잘 알아야지 실수 않고 잘 치료할 수 있죠. 한번 보죠. 그림을 보면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돼가지고 음식의 포장으로 바뀌어가지고 피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흡수가 되죠. 소화된다는 게. 이 포당 우리 몸의 연료, 영양이죠. 이 포도당이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피 속에서 인슐린 작용에 의해서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가지고 힘과 살로 막히게 되는데 아까 바로 그림처럼 췌장이 망가져 있으면 인슐린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게 되니까 동화장이 적게 되거나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 속에 들어온 포도당이 우리 세포 속 못 들어가니까 피 속에 모여가지고 고혈당이 되게 되고 그 고혈당 너무 높으니까 소변으로 빠져나게 되죠.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고 우리 주인인 몸은 에너지가 안 들어왔으니까 힘이 빠지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니까 그 살에 에너지가 부족하니까요. 세포가 바로 옆에 있는 세포를 녹여가지고서 포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니까 살이 줄어들게 되죠. 그건 우리 몸의 파괴 현상이니까 눈도 멀고 콧바도 나고 모든 세포가 망가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 와서 오래 살지 못하게 되는 병이라는 것이 당뇨병. 그러니까 원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을 좋게 하는 방법 치료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치료 방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들어온 포도당이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있는 것이 당뇨병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존 치료법들은 대부분 높아진 당 수치를 낮춰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렇죠. 혈당만 떨어뜨리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소화 안 되는 무슨 그런 일도 하게 안 되는 약도 주기도 하고 뭐 또 소변으로 빠져는 약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오히려 더 문제를 나빠질 수 있고 또 먹는 음식을 적게 먹으면 포당 원료가 적어지니까 혈당 떨어지지만 그거는 또 영양 실조가 더 오겠죠. 그래서 잘 원해야 되는데 이제 당뇨병 치료할 때 보통 이때까지 많이 치료했던 방법 현재도 많이 치료하겠지만 먹는 당뇨약인데 당뇨약은 이제 먹기는 쉽지만은 한번 그래프를 보시죠. 이 약을 먹는 건 대부분의 경우 환자들이 반알부터 시작해서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계속 증가하게 되죠. 나중에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은 자기 췌장에서 인슐린 나는 게 적어지니까 점점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몸 망가진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자기 몸이 다른 중요한 기관이 점점 기능을 잃고 있다는 것에 반영이 바로 먹는 약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럼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보면은 먹는 약을 먹었을 때 자기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이 1년에 4%씩 기능이 감소한다는 것이 아주 유명한 전 세계적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 시작 환자. 그래서 이 췌장이 점점 줄어드니까 더 많이 자극하거나 더 그래서 약이 점점 증가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까지 알아야만이 당뇨병 치료를 자기 몸에 알맞게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존 치료법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새로운 치료법인 인공췌장기 치료를 강조하고 계신데요. 인공췌장기 치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료법인가요? 예, 당뇨병에 이제 치료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약물 치료, 약물 치료가 있죠. 또 많이 이때까지 사용하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인슐린 주사기로 이렇게 넣는 방법, 다해요법도 있고, 거기다 이제 더 발전된 건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좀 더 정확히 하자 그래서 자기 췌장과 상당히 유사하게 인슐린 넣자 그래서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이 또 개발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인공췌장기 치료하는 건 뭐냐면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이것은 한 55g짜리 조그만 기계인데 달걀보다도 가볍죠. 그것에 인슐린 들어있고 자기 췌장과 자기 몸 췌장과 똑같이 기초가 들어가고 식사가 들어가게 하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가장 다른 바늘 통해 피부에 꽂혀 있는데 바늘이 아주 작기 때문에 꽂혀 있는 거 잘 모르고 환자 자신이 스스로 꽂을 수도 있고 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인공췌장에 가느다란 줄을 통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느낀 걸 모릅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방법은 절대로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냥 꽂고 필요하면 떼놨다 할 수 있고 그다음 물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입니다. 그러면 인공췌장기에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 동작 원리를 보면요 정상 췌장과 똑같이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정상인은 저 파란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세 번 움직이게 식사 때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당뇨병 때는 이렇게 적게 나오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법 할 때는 장기간 인슐린 치료법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큰 산을 그리게 되니까 패턴이 맞지가 않죠. 그런데 인공췌장 치료는 그것까지 맞춰가지고선 노란 것처럼 완전히 정상과 똑같이 피 속에 인슐린 만들어주니까 정상과 똑같아진 거죠. 췌장 하나 더 달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인공췌장기 치료법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치료를 하고 난 이후에 췌장의 기능이 좋아진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치료 사례들을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예. 환자를 우리 인공췌장 치료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많은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한 거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료를 안 해둔 상태에 된 것도 보면은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 환자는 59세 남자 환자인데 10년 동안 먹약을 치료를 했는데 이 사람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다리도 저려지고 신경합병증 오고 눈도 망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인공지능 치료하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서 인공지능 치료 방법을 바꾼 거죠. 바꿨더니 이 사람은 혈당 조절이 맨 6.9였다가 당화혈수가 6.0을 떨어져 정상화되고 인슐린펌프를 뗀 다음에도 계속 식사를 잘하면서 정상에서 당화혈수 5.8 계속 유지했으니까 정상 유지되고 있고 그랬던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췌장 기능 지수를 보니까 0.12에서 0.9526도 한 8배 정도 인공지능 치료에 자기 췌장이 그만큼 활발해졌다. 인슐린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많이 나오니까 인슐린 들어간 양은 35단위도 시작해가지고 결국 6개는 제대로 떨어져서 아무 치료도 없는 상태, 안 해도 되는 상태, 식사를 잘 먹고 건강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먹약 치료하면 먹약이 좀 증가하지만 이건 인슐린량이 좀 줄어드는 거니까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도 보시면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56세 여자 환자인데 6개월 동안 당뇨 치료를 하는데 자기가 좀 더 좋은 치료를 원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임신펌프 치료하겠다, 인공지능 치료하겠다 했더니 2년 후에는 아무 치료 안 하는 상태가 됐는데 이때도 당화혈수가 6.8로 시작해서 6.4, 6.3까지 되고 그다음에 2년 후에는 췌장 기능이 5.5에서 6.19에서 7.57까지 매년 증가해서 아무 치료도 췌장 회복했으니까 이제 당뇨 환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식사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방금 보신 사례들은 결과가 좋아진 사례들입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상태,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방송 보시면서 당뇨에 관한 궁금증이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인공췌장기 치료로 바꾸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당뇨와 함께한 지 10년 만에 제2의 삶을 찾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도서관지기 목사 전철호입니다.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전철호 씨를 만나봅니다.
30대 꽤 젊은 나이에 당뇨가 찾아왔다는 전철호 씨. 당시엔 한창 바쁘게 일할 때라 몸의 변화를 쉽게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항상 이렇게 몸이 좀 뭐 피곤하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원래 그런가 보다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 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헌혈을 한번 했는데 헌혈해서 피를 안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당이 있고 뭐 이런 적이어서 피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적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기운이 없어 늘 힘들어했던 건 물론 2.0의 좋았던 시력도 점점 안 좋아지더니 급기야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마저 쉽지 않았답니다. 여기에 손 저림 증상이 시작되면서 그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는데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게 이렇게 손끝이나 발끝에 뭐라 표현해야 이렇게 감각이 무뎌진다 그러나요? 예, 그런 저희가 와서 그 이제 뭐 TV에서나 많이 보니까 당뇨가 오래되면 손발끝이 무뎌지면서 감각이 없어지고 그러다 썩어서 뭐 이렇게 절단하는 그런 걸 TV에서 보고 나서 야 이렇게 끝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특히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 아이들을 놓고 내가 빨리 천국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삶이 좀 뭐랄까요 불안하기도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오니까 우울해지고 이렇게 우리 막내 아들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다는 전철호 씨. 무엇보다 건강 악화로 인한 심한 우울증으로 마음까지 힘들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뿐 아니라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갔습니다. 자꾸 주눅이 든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가만히 보니까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바이탈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거기서 찾아오는 우울감과 그리고 또 환경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눈이 그런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갔어서 그런 것이 스스로 우울감을 갖고 사람과의 관계에 스스로 거리를 두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몸이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 대할 때도요 더 밝은 모습으로 대하게 되고 그 스스로 이렇게 희망을 갖고 뭐든지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전철호 씨에게 2달 전 큰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그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어준 것은 다름 아닌 새 당뇨 치료법. 인공 췌장기와 함께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혈당 수치랍니다. 73이 나왔는데요. 만족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숫자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 달기 전에는 심지어는 그 입원할 때는 530까지 나왔었어요. 이 수치가. 요즘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도 너무 몸이 가볍다 그러나요? 가볍고 굉장히 야 이게 참 새로운 삶을 사는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들고요. 감사했습니다. 예. 혈당이 정상을 찾아가다 보니 한결 몸이 가벼워졌다는 전철호 씨. 무엇보다 행복한 것은 몸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한 당뇨 합병증 증상도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지만 밖에 나와서 식물처럼 광합성도 하고 이렇게 비타민을 살아있는 비타민을 맞게 되니까 생동감 있고 살아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 굉장히 해피한 그런 느낌 같습니다. 네. 누군가에겐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겐 절실했던 기도. 그래서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매순간 행복하다는 전철호 씨. 그의 2번째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치료를 하다가 보면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또 여러 가지 모습에서 지칠 수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 정말 중요한 치료를 선택하시고 그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정말 나를 돕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네, 모두 화이팅 하세요.
네, 전철호 씨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 환자들이 당뇨병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식이요법으로 극복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님 어떨까요? 철저하게 식이 조절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그 당뇨병 원인은 식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는요. 뭐 식사가 잘못된 건 아니죠. 당뇨병의 진정한 잘못은 췌장, 동아울면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 거니까 거기다 치료를 해야지. 먹는 그 당뇨 그 음식을 먹어가지고선 그 혈당만 떨어진다고 하면은 작게 먹으면 더 에너지 부족이 더 심하게 되니까 영양소가 더 많이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병에서 많이 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혈당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뇨병의 원인인 동화장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슐린량을 증가시키는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걸 많은 당뇨인들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네, 당뇨병 하면 합병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합병증에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다 당뇨병은 꼭 그런 거 아니죠. 당뇨병 치료를 원인에 맞는 치료, 영양분이 잘 체포해서 잘 이용할 수 있는 치료를 고르면은 합병증은 안 오게 되죠. 그 합병증이 왜 오는가 한번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림을 보시죠. 저렇게 온몸이 다 오게 됩니다. 온몸 세포들이. 그래서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실명하게 되고 잇몸 질환에서 치주장에서 이가 다 빠지는 사람도 많고 팔다리인데 말초 신경이 파괴되니까 파괴될 때 많이 아프게 돼서 잠 못 자게 되는 것도 있고요. 혈관이 동맥경화 쪽 오니까 뇌혈관증가 와서 중풍해가지고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죠. 팔다리를. 그다음에 심장에다 혈관이 막혀서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사망을 잃게 되기도 하고 신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망가져서 뇌독증이 와서 혈액투석, 복막투석하고 또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고 자율신경의 장애 때문에 발기부전이 오게 되고 또 족구병원 같은 것은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신경도 망가지고 면역체계도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족구병원은 급격히 괴사해서 다리를 잃게 되는. 사실은 당뇨병이라는 것은 어디 한 군데 망가진 게 아니라 온몸의 세포에 공통적으로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온몸이 다 오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죠. 당뇨병 합병 온몸에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 합병증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보면은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비당뇨 환자보다 당뇨병 환자가 10배 더 많이 남게 돼서 큰 고통이죠. 일종의 장애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당뇨병을 잘 이해 못하면 저렇게 되는 경우들 많이 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당뇨병성 망막 질환으로 눈에 있는 혈관이 파괴되게 되니까 태어날 때부터는 괜찮았는데 눈이 좋았는데 나중에 실명되는 게 가장 시력장애 오는 게 가장 큰 원인이 당뇨병 때문에 망막질환이 오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처럼은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다 잘 보이죠. 오른쪽 사진은 혈관이 망가지니까 그 세포가 망막세포 죽어가지고 저렇게 까맣게 해서 안 보이게 해서 눈을 다 잃게 되는 경우, 시력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 다음 슬라이드 더 무서운 것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혈액투석하게 되고 그래서 혈액투석실의 70% 이상이 당뇨병 때문에 치료를 잘못해서 신장이 망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당뇨병의 원인을 잘 알고 환자들이 잘 똑똑해져서 그걸 잘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비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잘 막아야 될 겁니다. 네, 정말 사진만으로도 조금 섬뜩한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합병증 예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합병증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잘 이해하면 예방할 수. 한번 그 연구 결과를 보시죠.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게 당화혈색소가 혈당이 높은 6, 7, 8, 9라는 게 상조 혈당치의 평균 혈당치가 이제 당화혈색소 퍼센트 나타나는데 이게 11로 가면 갈수록 망막증, 신장합병증, 말초신경장애, 미세당분뇨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안 하려면 혈당이 정상화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더하기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혈당이 정상화돼서 영양소를 줘야 되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논문이 이게 20세기에 가장 훌륭한 논문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 영어로는 다이어베티스 컨트롤 컴플리케이트 트라이라는 미국의 29개 당뇨 센터가 공동 연구한 건데 인슐린 펌프 치료, 인공지장 치료와 기존의 치료와 비교해 봤더니 10년 후에 봤더니요. 인공지장 치료한 사람이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서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이 60%, 63%, 54, 60%가량 감소했다. 합병증은 당뇨 합병증은 치료 방법을 올바른 치료 방법과 예방이 된다는 것을 대단히 임상 연구에서 밝혀서 그 다음부터는 당뇨 의사들, 환자를 사랑하는 당뇨 의사들은 인지법부 치료를 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인공췌장기 치료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인공췌장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켜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인공췌장 치료할 적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2주 꼭 입원이 필요하고요. 또 뭐냐 하면은 식사는 잘 먹어야 됩니다. 식사를 가리지 말고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췌장기 하나 생겼으니까라고 볼 수 있죠. 정상으로 똑같이 먹는데 기존의 식이요법처럼 먹는 음식량을 적어서 혈당 조절하는 것은 상당히 더 좋지 않은 면이 많죠. 그다음에 운동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술, 담배, 간식 하지 말고 혈당을 자주 체크해서 잘 되는가 보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지법부 치료하면서 이제 피부에 꽂혀 있으니까 어떨 때는 아주 희귀하지만은 부작용으로 이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은 염증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항생제 먹고 그러면 다 내니까 그런 경우는 상당히 적지만요. 그런 게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당뇨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교수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뇨 환자분들, 내 몸에 맞는 좋은 치료법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노력과 의지일 것 같습니다. 운동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